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간주 공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간주 공급이라고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는 받아 먹고 지금 무슨 세액이 안 나옵니까? 매출세액이 안 나오죠? 그럼 국가가 열받았죠.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안 나오니까 네가 매출세액을 기업아 네가 부담해 그 뜻입니다. 자, 기업이 기업에게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직매장 반출일 경우에는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요때는 뭘로 간다? 원가로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나와 있고요. 제1기 과세기간 중 요거 날짜를 좀 제가 이제 나중에 변경 좀 해야겠네요. 제품의 타계정 대체액의 명세이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래는 얼마인가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해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먹고 매출세액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초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재민 9호 금품이죠. 자, 이건 뭐냐면 오뚜기가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금. 좋은 일이죠. 대신 이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접대 목적으로 준 거 있었죠, 여러분들. 접대비 목적으로 준 거는 간주 공급이에요. 하지만 기부는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또 10%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요. 회사 창립 기념품으로 직원에게 제공을 했는데 이게 10만 원 이하 금액이 아니래요. 그럼 1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10만 원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공급이죠.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10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원가로 때려요? 시가로 때려요? 그렇죠. 시가로 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 회사가 기념품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한테 팔았더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요 별도라고 한다면 3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걸 그냥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자, 접대비 가볼게요. 매출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이것은 공급이 되겠죠. 매출처. 시가로 때리니까 12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광고 선전비 성격이래요.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죠. 그렇다면 광고 선전 목적, 샘플, 견본 목적으로 나갔던 거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총 300만 원과 120만 원을 더한 얼마? 정답 420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는 걸로 잡히고 답 얼마를 42만 원을 이제 누가 기업아 네가 대신 부담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부담해라. 다음 문제. 자, 타계정 대체 회계 처리고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제 TAT 2급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래처에게 원가 50만 원짜리의 제품을 증정했대요. 시가는 65만 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전산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실 때 매출 건별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별 중요하죠. 건별. 저랑 저번 학기 때 무증빙. 여기서 말하는 무증빙이란 얘기는 증빙, 적격 증빙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받은 거. 그래서 현금 영수증 아니고 그냥 무슨 중? 영수증. 여러분 현금 영수증과 영수증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래명세서로. 여기까지는 거래명세서. 여기까지는 저랑 했었어요. 그죠? 그럼 건별에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간주공급입니다. 플러스 간주임대료. 요렇게. 완전 중요하겠죠? 요 부분.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실 땐 대굴박에 매출 다시 건별로 65만 원, 6만 5천 원. 대신 간주 공급은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전산할 때 또 할 거예요. 그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 자, 거래처는 당연히 없죠. 기업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두시고, 자, 일단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없어져요. 조심하실 건 준 거예요, 판 거예요. 거래처에 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원가로 적어주시고요. 대신 판 것도 아니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뭘 걸어줘요? 팔타. 팔타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조금 오바일 수 있지만 재고자산 항상 우리는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기초 매입 기말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판 거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를 하나 대입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요, 100원어치 있었어요. 우리 회사 상품이. 근데 이번에 900원어치를 사왔어요. 매입을. 그럼 우리 창고에 얼마원어치 들어가 있죠? 1000원어치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기말에 가서 세요. 기말에 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재고조사.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샜더니 200원어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판 거죠? 그렇지. 이게 라스트죠. 우리는 판 거를 도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800원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 회계 원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있어 보이려고 한 거야, 내가. 몰라도 돼.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그러면 무슨 원가가 나옵니까? 매출 원가가 도출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실지재고조사법이 뭐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이 T계정을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건 8타계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포지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타계정은 여기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판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도 아닌 거, 준 거 또는 도난
분실된 거. 요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저는 100점 맞을 자신은 항상 없기 때문에 그냥 80점 맞을 정도로 대신 깊이 있게 하자. 뭐를?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튼 이렇게 포지션이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팔타를 걸면 이렇게 팔타계정을 걸면 이 아이가 여기에 모아져요. 이 50만 원이 여기 별도의 방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 회사는 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말에 남아있지 않은 무언가 간주 공급이라든가 도난 분실된 게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준 거에다가 이렇게 돼지꼬랑지 해서 간주 공급을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간주 공급이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뭘 걸어주란 얘기예요? 타계정을 걸어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에 대해서 때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시가는 65만 원에 6만 5천 원 해주시고요. 총 접대비가 이렇게 5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중요한 회계 처리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실무를 가시면 이 간주 공급이 발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초이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다음 예제에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판단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라도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당해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밑줄 긋겠습니다. 모두 매입세액 공제분이다.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에 한해서 간주 공급을 우리는 발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가볼게요. 복리 후생비인데요. 학예 휴가 시 임직원에게 제공했고요. 뭐를요? 제품을.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최종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라, 그죠? 임직원한테 공급하고, 견본으로 공급하고, 하치장에 반출하고,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로 공급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랬단 뜻이에요. 자, 일단 1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10만 원 이하가 아니래. 그러면 간주 공급이겠죠. 두 번째, 견본비래요. 여러분 샘플, 견본비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까지 간주 공급으로 보면 정말 사업하지 말란 얘기죠. 그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하치장의 반출. 여러분 하치장은요. 아까 제가 창고라고 말씀드렸죠.
창고는 단순하게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가 되지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 아니고요. 건변품, 하치장도 아닙니다. 조심하실 건 이 아이가 직매장이야. 직매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코멘터를 걸어주자면 직매장 반출일 경우에는 간주 공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ASB 성격으로 여러분 이거 수리 목적이죠. AS가 수리잖아요. 수리 목적으로 뭐 부품 같은 게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간주 공급이 아니겠죠. 기부금 성격이래요. 아까 했죠? 아닙니다. 간주 공급. 자, 비품으로 전용했대요.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뭘로 할까요? 이렇게 뭐 나사? 아이고. 이렇게 뭐 나사, 못 이런 걸 만드는 회사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물건 중에 또는 컴퓨터 또는 사용하다가 이 못이 빠졌어. 그럼 우리 회사가 못 만드는 회사인데 설마 이 못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매장 반출 나왔네요. 그죠? 요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여러분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사용했대요. 여러분들. 연구비. 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비로 사용했대 간주 공급으로 안 봅니다. 자, 이런 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다 쓸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본 적은 없지만 왜 이렇게 접는 핸드폰 나왔잖아요. 삼성에서 만든 거. 이렇게 접는 거. 폴더로 된 거, 좀 넓은 거,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접으면 핸드폰이 이 중 가운데에 이게 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액정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핸드폰을 이 접는 거를 몇 수십만 번 테스트하겠죠. 테스트. 그럴 거 아니에요. 또는 핸드폰 예전에 한번 왜 충전 핸드폰이 터져가지고 차 안에 넣었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배터리 이런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하겠죠. 그럼 우리 회사 제품을 연구나 테스트용으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까지 간주 공급으로 보겠냐 이거야.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주 공급으로 보는 몇 개의 사항을 외우는 게 낫죠. 아니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도 같이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기계장치인데요. 면세 전용으로 전용했대요. 이건 있었죠, 여러분들. 자가 자계사폐. 그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장존 재화. 발음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간주 공급. 그래서 면세 사업에 전용했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간주 공급으로 보죠. 왜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 그죠? 근데 일단은 받았대. 이 양반이. 왜? 겸용이니까. 겸용 사업자니까 일단 매입세 공제는 받았겠지. 그리고 이거를 매출 사업에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했어?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접대비? 당연히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조금 애매하니까 이 면세 전용으로 된 것도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중요한 것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면세 전용. 이게 더 낫겠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운송업을 하는데요. 이걸로 갑시다. 버스를 구입했어요. 버스를 구입했다. 근데 어떤 버스를 했냐면 고속버스. 이걸로 얘를 제가 들어드렸었나요? 그죠? 그거 들어드렸는데. 그럼 됐네. 그죠? 헷갈렸어요, 제가.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직매장 반출입니다. 요거.
근데 갑자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해당한대. 해당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간주 공급이냐 간주 공급이 아니냐로 가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깊이 있게 우리 해야 되니까 수업을. 자, 가봅시다. 자, 우리 회사가 옷 만드는 공장이에요. 옷 만드는 공장.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는 옷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옆에 B라는 아울렛에 물건을 보내요. 여러분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물건값이 싸죠. 왜 그러냐면 요 본사랑 가까워서 그래요. 이 중간에 단계를 없앴기 때문에 옷값이 싸지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데에서 B라는 데 같은 회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물건을 보낼 때는 원가로 TI를 끊어요.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간주 공급.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요까지는 이해되셨죠? 다 했어, 다 했어. 그리고 아울렛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요때 시가로 판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장으로 보낼 때는 원가로 끊는 거야. 이렇게 1번 원가로 끊고 시가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자가 야 어차피 우리는 A도 B도 같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우리는 얘랑 총괄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했죠. 총괄 납부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같은 회사 하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럴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죠. 어차피 퉁쳐서 같이 다 계산이 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끊어야 되니까. 이것만 알면 우리 TAT에 나오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해당한다 라고 나오면 간주 공급이 아니고요. 해당 안 된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간주 공급이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대신 총괄 납부 신청을 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차피 공급으로 보지 않아도 합산으로 총괄 납부하게 되니까 굳이 간주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잠깐 또 끊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